がその神を殺すのも人だ。あなたを法で裁きます。 2011년 5월경이었을 겁니다.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었냐고요? 공교롭게도 전 2월 5일인가 들어왔어요. 후쿠시마는 3월 10일인가 였었죠. 9.11 테러도 11일인데 뭔가가 있나? 아무튼 전 한국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일본이 마비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지인들 중에서도 물류가 단절되어 생필품이 부족한 지인들에게 EMS로 한 박스씩 몇 군데 보낸 기억이 있네요. 다행히 EMS는 일주일 걸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한국의 지인들을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지인의 회사를 방문했었는데 한국엔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란 게 없던 시절에 LG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열심히 개발 중이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볍게 저는 2007년도부터 일본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당일 채용이 되어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었지요. 클라우드N이란 이름으로 서비스 오픈을 하고 전 운영 총괄이란 타이틀을 달고 LG의 솔루션 영업맨들이 고객을 물고 오면 클라우드가 뭔지에서부터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고객을 붙들고 마이그레이션까지 팀을 짜고 해주고 운영을 했었죠.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고객도 대형 업체라서 몇 개를 성공시키니까 바로 1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KT가 5개월 정도 먼저 오픈을 했는데 5억도 달성 못했다고 하네요. KT는 무조건 퍼블릭 클라우드에 맞춰야 한다고 영업을 띄웠었고요. 저는 하이브리드도 클라우드다 하면서 클라우드의 정의에서부터 고객을 납득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데이터 센터와 합쳐서 제공을 했죠. 그러니 KT에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전부 저희 쪽에선 되었었고요. 그렇게 엄청 많이 뺏어왔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이런 게 아닌데 너무 샜네요. 그때 지인이 자기 SNS 프로필에 이상한 검은새를 달았었는데요. 언제나 이야기하는 버릇 중에 틈만 나면 저는 서점에서 이것저것 본다고 했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 저 지인의 SNS 프로필에 있던 새의 모습을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은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 이 지인은 스스로 사이코패스인 척 행동을 했고 실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력파이고요. 문제는 스티브 잡스의 안 좋은 부분도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저도 결별을 했었지만요. 이 친구는 왜 이 책 표지를 자기의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했을까? 이 친구의 가치관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케빈 더튼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사이코패스였다고 했는데 범죄 하나 저지르지 않은 한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사회에서 사이코패스는 악질 범죄자라는 통념의 괴리로 인해 수십 년간 그것을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나오죠. 사이코패스는 감정 결여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소시오패스는 감정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거꾸로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달리했기 때문이고 그들 역시 저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누구의 저서를 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케빈 더튼의 저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것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학 같은 딱 떨어지는 계산이 아닌 이상 틀렸다 보다는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도 있다고 받아들여주는 성숙한 사람들만 제 채널에 계셨으면 합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책에서는 감정 결여가 가지는 득과 실, 살인자인 사이코패스 그리고 살인자가 아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의 심장 박동수가 같다고 합니다. 즉 무슨 상황에서든 평온하죠. 하지만 어릴 때 자신이 다름을 인지하고 주변의 정상인을 관찰하면서 보통 사람의 연기를 하게 되면 감정은 움직이지 않지만 감정이 움직인 것과 똑같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나지만 화난 표정과 목소리를 연기할 수 있고요. 슬프지 않는데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뛰어난 배우가 그럴 수가 있고요. 외과 의사, 대기업 CEO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범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이코패스인지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34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에 남는 문제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기차가 오고 있네요. 그런데 선로 위에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서 있고요. 이 사람을 밀면 기차가 놀라서 멈추고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앞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밀어서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선로 교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역시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고요. 반대편 선로엔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차가 여러 사람을 치게 되죠. 만약 레버를 꺾어서 선로를 바꾸게 되면 그곳에는 한 명이 묶여 있어서 한 명만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레버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은 사이코패스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대답을 선택하셨나요? 여기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가르는 방법은 대답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손으로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데에 대한 도덕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주 명료하지요.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므로 사람이 적든 많든 유아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케빈 더튼은 이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풀게 했는데요. 26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 속에는 외과 의사나 대기업 CEO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직업일수록 사이코패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소시오패스는 감정의 제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즉,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욱해서 칼로 찌르는 범죄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들이 소시오패스인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죠. 한국에서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들은 대부분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늘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릴 적 큰 충격으로 감정 회로가 닫힌 상태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시오패스는 어릴 때 착했던 난폭했던 주변 환경에 따라 각자 영향을 받다가 화를 못 참는 성향이 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욱해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으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요. 소시오패스는 순간의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 될 확률이 높고 잘 안 잡히죠.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냉정이 필요한 외과 의사나 대기업 CEO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 책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케빈 더튼의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다 읽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저 역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지라 이 의견이 제 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전 범죄를 싫어하고요. 결정장애를 싫어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성인이 되는 과정에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일본에서 살면서 다시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는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도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 자체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지를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왕복 1.5차선 중앙차선이었고 차가 좌우로 지나가는데 신호가 있는 건널목이 일본에는 자주 있죠. 그런데 빨간불에 건너면 위법이지만 벌금은 없습니다. 주변엔 차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이 경우 주저앉고 빨간불에 건너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이목이 있다면 나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도 법을 어길 것 같다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정도이죠. 이 내용으로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해석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이거다 하는 단정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끝.